자, 이번 시간은 교재 52페이지예요. 예약집. 제3절 시장의 균형과 조정입니다. 바로 이제 균형 가격 결정이죠. 자,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인데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첫 번째는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계산 문제가 특 A급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순위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문제를 가장 많이 묶어요. 가끔씩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라. 두 가지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진도는 여러분들은 자료가 지난주에 수요 공급 비교표를 내어드린 적이 있어요. 비교표. 지난주. 진도 들러가세요. 예, 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가 없는 분들은 부득불 옆 사람과 같이 봐야 됩니다. 표. 자, 표 일단 찾으셨죠? 앞 페이지는 진도 다 나갔고요.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보시면 수요 탄력성 별표 색이 되어 있죠. 설명 다 드렸고 이제 다섯 번째가 균형 가격 결정 별표 색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엄청 중요한데요. 목차가 1번 균형 가격 결정, 2번 균형 가격 이동 나왔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 결정은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균형 가격 결정입니다. 두 번째가 균형 가격 이동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비교 정리표를 보니까 1번 균형 가격 결정은 너무 박스에 있죠. 얘가 바로 계산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필기 없이 이대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있죠. 강의 노트도 공식 똑같이 적어놨어요. 바로 1번 균형 가격 결정 나오잖아요. 뭘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한 점에서 여기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시험은 더 물을 게 없어요. 여기다 이제 대문자 Q를 넣어주죠. QD와 Q였습니다. 저 Q가 함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되고 얘는 공급 함수가 되고 식을 각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식을 주면서 계산 문제를 묻게 되면 자, 강의 노트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난주 수요공급 비교표를 보시는데 비교표가 더 활용 가치가 커요. 세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계산 문제가 함수를 주면서 균형 가격 구하시오. 또는 균형량을 구하시오. 얘를 물어요. 균형을 물어요. 자, 이럴 때는 강의 노트는 네모되어 있죠. 예. 이때는 두 개 함수를 무조건 일치시킨다. 일치. 따라서 균형을 묻게 되면 무조건 두 개 함수를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QD 수요 함수 이꼴 Q에서 공급 함수를 같이 일치만 시켜주면 답이 나와요. 두 번째, 균형을 묻지 않고요. 자, 계산 문제가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물어요. 주로 시장 상황하게 되면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예를 묻게 되면요. 무조건 대입만 시켜주자. 따라서 규제하면요. 규제하면 무조건 대입시켜주자. 세 번째. 바로 두 개 함수가 나요. 두 개 함수. 다시 말하면 두 쌍. 식을 한 쌍이 아니고 각각 두 쌍을 줘요. 복잡합니다. 두 쌍을 주면서 차이를 물어요.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 한 쌍을 주니까 시간이 금방 풀거든요. 금방 풀어요. 두 쌍 주면 계산을 두 번 해야 되거든요. 시간 빼뜨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두 쌍을 줘요. 두 쌍을 주면서 얼마나 차이, 변화를 묻게 되면 역시 이 흐름도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쌍을 주면서 균형을 물어요. 그러면 그대로 뭐? 일치시켜주면 되고. 정부가 규제하더라. 규제하는 문제 하면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결국 원리가 똑같아요. 한 쌍을 주거나 두 쌍을 주거나 무조건 뭐 균형 부리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뭘 더 많이 준다고 했다? 두 쌍을 줄 때가 많대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테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봐요. 항상 A급입니다. 오늘 지문 볼게요. 지문. 자, 지문 보게 되면 2번과 3번이 있죠. 그러면요. 얘가 2번. 균형을 물어요. 다음에 얘가 3번. 교제를 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부터 봐요. (2번) 수요 함수가 QD 이꼴 700-2P다. 자, 수요 함수가 QD 이꼴 700-2P가 돼요. 공급 함수가 QS 이꼴 100 플러스 P이다. 이때 균형 가입과 균형 양을 묻죠. 자, 균형을 묻고 있잖아요.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얘만 이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700 마이너스 2P 일치 이꼴 요거 100 플러스 P가 돼요. 다 풀었네요. 정리만 하면 돼요.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100이 넘어가면요. 부호가 바뀌는 건 아시죠? 바뀌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합치니까 암산 얼마? 600. 이꼴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지. 합치니까 얼마? 3P. 균형 가격 P 이꼴 얼마가 나와요? 200이 나오죠. 균형 가격 200.
이제 가격이 200이 나왔다면요. 이제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은요. 이 양은요. P가 2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넣어주면 돼요. 얘가 200이 나왔잖아요. 그럼 700 빼기 400이죠. 얼마? 300. 얘가 200이죠. 100 더하기 200은 얼마? 300. 따라서 양도 300으로 일치가 된다. 정답 가격 200, 양은 300.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3번. 자, 이 말은 뭐냐? 자, 수요 함수가 700-2p죠. 나왔네. 수요 함수가 있고 700-2p가 되고요. 다음에 공급 함수가 100 플러스 p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균형 가격과 양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되지. 일치 시켜주니까 가격이 얼마 나왔었어요? 아까 전에 200이 나왔죠? 양이 얼마가 나왔다? 300이 나왔다. 필연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균형. 그런데 이렇게 한 상만 나죠. 한 상만. 우리 시험은요, 한 상이 아니고 두 상 물을 때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두 상 물을 때. 자, 그럼 이제부터 두 상을 연습해봐요. 두 상. 이 문제는 풀었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러분 여백이 있죠? 예, 여백에다가 지문 여백에다가 여기다가 2-1 적으면 돼요. 이 문제다가 추가로 붙이는 겁니다. 추가로. 자, 그럼 추가로 어떻게 붙이느냐? QD 이꼴 앞에서 700 빼기 2P잖아요. 그럼 이제 1000 마이너스 2P가 돼요. 1000 마이너스 2P. 공급은 그대로. 몇 쌍? 한 쌍, 두 쌍. 두 쌍을 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두 쌍을 주면서 주로 한 개만 이렇게 싹 변화를 줘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변화가 됐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 얘는 뭘 말하느냐? 자, 700에서 1000이니까 숫자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얘가 뭘 말하지?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잖아.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QD1이 되고 얘는요 QD2가 돼요. 얘가 얼마? 1000 마이너스 2P. 수요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균형점이 흰 점에서 빨간 점을 이동하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가격이 다 또 균형은 달라지겠지. 요때 이제 얘를 묻는 거예요. 차이를. 얼마나 변하느냐. 예. 그래서 다시 두 쌍을 주더라도 균형물이면 일치하고 규점은 대입한다. 똑같아. 다만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돼. 2번. 그럼 이제 앞에 거는 풀었잖아요. 200, 300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풀어야 되겠네. 균형을. 그럼 당연히 뭐 일치 시켜주면 되지. 일치. 그래서 얘랑 얘를 일치시켜서 균형을 풀자. 일치. 1000 마이너스 2P 이꼴 100 플러스 P가 돼요. 숫자 넘어갑니다. 얼마? 900. 마이너스 2P가 넘어와요. 얼마? 3P.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한 번 더 푸는 건데. 그러면 P 가격은 얼마? 300.
그럼 이제 가격이 300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300을 넣어주면 돼요. 300 넣어주고 얘도 300을 넣어줘요. 그럼 양이 나오겠지. 300 맞죠? 그죠? 예.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400. 합치니까 400. 양도 400 일치가 되겠네. 양은 400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제 또 뒤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얼마나 변하느냐. 가격은 얼마 상승했어요? 100 상승. 양은 얼마 증가했어요? 100 증가. 이것만 찾으면 돼. 질문 5개 나면요. 가격은 100 상승하고 양은 100 증가한다. 그러니까 한 쌍을 물어나 두 쌍을 물어나 원리가 똑같아요. 균형 물으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고요. 다만 두 쌍 나오게 되면 조금 번거롭지. 한 번 계산하고 두 번 계산하고 차이만 딱 보고 답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두 쌍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두 쌍. 따로 지금 두 쌍까지 우리가 응용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 특강 들어가게 되면 자료가 한 80문제, 90문제가 돼요. 계산 문제가. 6월달 특강이. 그때 되면요. 수요 공급을 계산 문제 다 모아놨거든. 모아놨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풀었잖아요. 한두 문제. 계산 문제를 10문제 더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다양한 변화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용을 풀면서 틀은 똑같아요. 균형문이면 뭐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고 그런 문제를요. 조금 꼬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 특강 자료 바라보시면 수공급하는 문제를 다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 다른 거 자료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회의 해결했고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가 뭐라고 했죠? 요거 규제. 규제하면 뭐 한다고 했다? 대입한다고 했죠. 대입. 지금부터 이제 규제하는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아파트 수요함수가 P 이꼴 1000 마이너스 QD이다. 수요함수가 P 이꼴 1000 마이너스 QD이다. 공급함수는 P 이꼴 400 플러스 EQS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정부가 가격을 얼마로 규제? 600만 원. 만자법으로 600 할게요. 600으로 규제했대요. 규제 동그라미 규제. 여러분 문제 딱 보면서 규제를 물었잖아. 그러면 딱 감 잡히잖아.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대입.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규제하니까 대입하면 되겠네 하면 끝나는 거야. 이때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지? 시장상은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이 나와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자, 그럼 봅니다. 자, 정부가 얼마로 규제했죠? 600만 원으로 규제했죠. 이렇게 규제하니까 일치한다고 했어요? 대입한다고 했어요? 대입하자. 그럼 이때는요.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따로 막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묻게 되면 정리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대입만 시켜주면 돼. 그러면 600으로 규제했잖아요. 얘를 얼마 규제? 600. 얘가 얼마 규제? 600. 대입했잖아요. 끝.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0 규제니까 600 대입, 600 대입 식만 풀어주면 돼. 그럼 대입하게 되면요. 얘가 600이면 1000 빼기 양은 얼마가 돼야 되겠지? 400. 그러니까 수요량은 400이 나왔지. 수요량은 400입니다. 다시
600 이꼴 400 더하기 얘가 200이 돼야 되겠죠. 200. 그런데 이 곱하기 Q에서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지? 100. 얘만 보게 되면 100이 되든 100. 그래서 공급량은 100. 수요량은 얼마? 400. 공급은 얼마? 100.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죠. 몇 개 더? 300개 더 많잖아. 그러니까 뭐지? 초과 수요 300입니다. 대입하니까 바로 답이 나와버려. 그래서 규제하더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골치 아픈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쉬워. 대입하면 바로 탁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규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설령 두 상이 난다고 하더라도 똑같아. 균형을 모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고 거의 이 형태입니다. 균형 무리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 자, 여기까지 균형 가격의 결정 끝났습니다. 계산 문제. 한 상을 주던 두 상을 주던 균형 무리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 강의 노트를 봐도 똑같은 내용. 네모다 메꿨죠, 그죠? 강의 노트 네모다 메꿨죠. 다음에 수요 공급 지난주 비교 정리표를 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두 가지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래프 그리자. 두 번째는요, 탄력성 크기에 따른 변화, 가격 변화 폭이다. 얘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얘가 훨 많이 나와요. 훨씬. 얘도 질문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 얘는 제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 자, 부덕불 연습을 하려면 지난주 수요 공급 비교순위 표 있죠. 표를 보시면 문제가 지문이 나와요. 자, 이 표를 봅니다. 비교순위 표. 예, 비교표 보시면 자, 먼저 목차 2번 균형 가격 이동에서 동남이 1번, 2번 있죠. 1번이 뭐지? 그래프 그리는 건데 지문 나왔잖아. 자, 지금부터 요 지문 보시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하는 순간 그려져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다, 수평이다? 수직이죠. 먼저 그려주고요. 다음에 수요가 증가한대. 그러면 수요는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면 뭐지? 일반적인 우하형만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있잖아요.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요거잖아. 우측 이동. 다 그랬네요. 수요가 증가하면. 끝.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결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했죠.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감소, 불변? 양은 불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문장 보고. 그럼 지금 볼까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둘 다 모두 증가한다. 틀렸지? 균형량은 불변. 균형량은 불변이죠. X. 얘가 18회 때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어요. 계속 그림 그려봐요. 오늘 유형별 출제 포인트 지문.
자, 지문 꺼냈습니까? 지문. 그러면 1번 덜 풀었어요. 1번. 자, 1번은 몇 번까지 풀었습니까? 11번까지 풀었죠. 11번. 그러면 12번, 13번 묶어주고 12번, 13번 묶어주고 12번, 13번. 자, 이것도 그림 그려야 됩니다. 1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네요.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요 그림이네. 그만큼 잘 나온다 말입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 틀렸지? 가격은 상승. 상승. X. 13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 확인.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요.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완전 탄력. 수평이죠. 수평. 이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은 뭐죠? 우상량. 자,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이 당기죠.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하면. 다 그랬네요. 그 결과 균형점이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프. 이럴 때 가격은 상승, 하락, 불변.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 감소. 양은 증가하더라. 그래서 가격, 불변, 양은 증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자, 이때는 균형 인도로 가격은 변화하지 않지만 균형량은 증가한다. 맞죠? 옵니다. 옵니다. 자,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자 할 적에 잘 나오는 게 어느 한쪽이 수직이더라. 수평이더라. 이런 점도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자 해서 지문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탄력성 크기에 따른 변화폭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 보니까 암기법 있죠. 화살표. 암기법은 비비빅 들어봤습니까? 비비빅. 암기법 비비빅. 빅으로 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요. 바로 비교 정리표를 보시면 돼요. 자, 비교표를 보게 되면 설명이 다 나와 있고 지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지난주 공부했던 수요 공급 비교 정리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긴 박스 있죠. 탄력성 크기에 따른 가격 변화폭은 화살표에서 뭐지? 얘가 뭐지? 비비빅이잖아요. 비비빅. 한번 풀어서 보자. 화살표 여기 나와 있죠. 정리하면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은 크다 나와 있죠. 가격 변화폭은 크다. 또 비교해서 화살표 또 나와 있죠. 그러나 거래량 변화폭은 작다. 거래량 변화폭은 작다. 자, 얘도요. 오늘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드립니다. 오늘까지가 마지막 그림이고 7월부터는 그림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7월부터 풀면 바로 직접시키가 돼야지. 그림 그리면 때가 늦어.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그림 그리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합니다.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자, 이제 공급이 뭐냐? 공급이 달라. 같은 수요인데 공급이 왼쪽은 가파라요. 오른쪽은요, 완만하대. 자, 같은 수요인데 공급의 기울기만 달라. 이때 공급이 가파르잖아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입니다. 완만하죠? 탄력, 비탄력? 탄력적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100개. 똑같이 100개 증가.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했어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죠. 얘도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했어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폭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시 폭이 같아, 폭이 다르다. 다르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폭이 다르잖아요. 하나씩 풀어서 본다면, 자, 공급이 비탈해지면 가파르잖아. 가파를 때 가격이 변화 폭이 더 상승, 덜 상승? 더 상승입니다. 탄력적이니까 더 상승, 덜 상승? 덜 상승. 그 다음에 거래량을 봐요. 둘 다 증가했잖아요. 근데 얘는요, 더 증가, 덜 증가? 덜 증가. 얘는요, 더 증가, 덜 증가? 더 증가. 그래서 결국 비탄력, 탄력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그래프 그리면 때가 늦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놈만 두드리 패자해서 요 문장만 돌리시면 돼요. 요 문장만. 결국 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잖아요.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크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폭이 더 크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바로 크다가 영어로 뭐죠? 빅. 크다, 빅이잖아요. 끝났지. 비탄력적일수록 비 커진다. 비비비.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뭐가 커지? 가격 변화 폭이 커진대. 비비빅. 비비빅. 따라서 비비빅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폭이 비 크다. 다시.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폭이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작잖아. 그럼 얘는 안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량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지.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가격하고요, 수요량은 어떻게?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가격 변화가 크면 당연히 반대로 뭐죠? 수요량의 거래량의 변화폭은 작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지? 요것만 갖고 비비빅. 그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비비빅은요, 비탄력 뜨기일수록 가격 변화 폭이 비 크다고 했잖아요. 얘를 강조합니다. 가격 변화 폭. 얘는 뭡니까? 거래량이죠. 우리 출제원들이 지금 계속 묻는 게 거래량은 별로 안 물어. 늘 묻는 게 얘를 묻거든요. 가격 변화 폭을. 또 거래량 나타나면 반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 보면서 비비빅, 비탄력 뜨기일수록 크게 움직이더라. 가격 폭이. 그래서 이제 비비빅 예로 푸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오늘까지만 따라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 그리기는 지금은 우리 레벨은요. 그래프가 절대 안 나오니까 그래프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바로 지문 보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문 연습합니다. 첫 번째 지문은요. 지난주 거. 지난주. 수요 공급 비교 순위 표를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지문 보이죠? 예, 요거 한 지문부터 보면 얘가요. 출제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밑줄 아세요? 수요 증가 밑줄. 자,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르죠. 맨 끝에 보니까 괄호 오른다 나왔지. 오른다. 수요 증가되고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문장.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 지속 비 나왔죠. 그러면 비비비. 자, 더 오른다. 덜 오른다. 더 오른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 지속 더 오른다. 그래서 괄호 단어는요. 더 오른다를 선택하시면 돼요. 연습했고요. 계속 연습해요. 계속 연습. 오늘 지문. 오늘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하서 1번 문제에서 몇 번까지 풀었습니까? 13개 풀었죠. 14번, 15번 2개 묶어주고. 자, 2개 묶어주고 적어줄래요? 요거 빅 적어주고. 14번, 15번 빅 적어주고. 비비비. 자, 연습합니다. 14번.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 증가 밑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르죠. 맨 끝에 오르는 나왔잖아요. 오른다. 중간에 문장.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에서 비비빅. 더 오른다. 덜 오른다. 더 오른다. 옵니다. 15번.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 증가 밑줄. 공급이 넘치면요.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맨 끝에 내린다 나왔잖아. 내린다. 중간에 문장. 수요 탄성이 비탄력 계속 비비빅. 더 내린다. 덜 내린다. 더 내린다. 옵니다. 지문 연습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균형가격 이동, 계산 문제, 그리고 균형가격 이동 그래프도 그렸고, 또 탄력성에 따른 변화 폭까지 보았는데요. 책을 볼까? 책. 요약집. 자, 요약집 보시면 52페이지. 네모 1번. 균형가격 양은 칠판이고 수요와 공급이 일체면 균형가격과 양이다 해서 요 기본 그림이고 밑에 문장 많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그래프 나오죠. 그래프 4개 나오죠. 박스. 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이는데 네모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이런 부분들은요. 계속 1월, 2월, 3월, 4월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천천히 확인 학습해 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지문이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6페이지. 네모 4번. 균형 수급량 균형 가격이 불변인 경우 시판 볼까요?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 그려봤죠. 바로 그게 네모 5번입니다. 네모 4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게 되면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 수평일 때 나오잖아요. 이미 다 연습했고, 지문 연습했죠? 했고. 네모 5번. 탄력성과 가격 신축성. 얘가요, 이겁니다. 비비비. 비비비. 그럼 확인해 봐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를 보니까 네모 박스 돼 있죠. 지문 두 개 나오죠. 예. 요거 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지문.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 증가 밑줄.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그때 보니까 오른다 나왔잖아. 오르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비비비 더 오른다 덜 오른다. 더 오른다. 맞잖아요. 옵니다. 두 번째,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 증가 밑줄.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끝에 내린다 나왔잖아요. 중간의 문장.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비 더 내린다 덜 내린다. 더 내린다. 예. 얘가 바로 네모 5번의 설명입니다. 타르성과 가격 변화 폭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 장 넘기니까 59페이지. 59페이지. 제4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경기 변동은요. 지금처럼 진도 나가면요. 우리 책 반 조금 더 나가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요. 이거 설명 다 해버리면 또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어려운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제가 포인트만 짚어드리면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자, 경기 변동은 네모 2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 특징이 있죠. 얘가 잘 나오는 지문인데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 한 장 넘어가요. 61페이지. 네모 6번. 부동산 경기의 국면. 그러면 그림으로 봅니다. 그림으로. 자, 확인해 봅니다. 정점 찍고 기계가 조금 나빠진대요. 무슨 시장? 후퇴 시장. 불황이죠. 무슨 시장? 하향 시장. 바닥 찍고 조금씩 좋아지죠. 회복 시장. 호황이죠. 상향 시장. 그러면 부동산은요. 꾸준히 경기를 타지 않고 안정이 되었다. 안정시장입니다. 5개. 요 그림만 나왔다면 우리 시험은 틀림없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요. 61페이지 보시면 큰 표가 있죠. 자, 큰 표를 보시면 자, 구분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책 칸 보게 되면요. 과거 사례 가격 찾았습니까? 요거 동그라미. 과거 사례 가격 동그라미. 바로 밑에 시장도 동그라미. 요거 두 개만 집중하세요. 틀린다면 여기서 그게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과거 사례 칠판 보고 확인.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얘가 현재 오늘입니다. 현재야. 그러면 1년 전 과거 사례는 이때쯤 얘가 바로 과거 사례잖아요. 그러면 현재에서 보니까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되시겠죠? 요거 묻는 거잖아요. 계속 나빠집니다. 얘가 현재예요. 현재라면 과거 사례는 얘가 과거 사례지.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이죠. 그러니까 이거 내리막 국면에서는요.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무슨 선? 상한선 나왔잖아요. 상한선. 그래서 자, 상한선이 되고 다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얘가 현재. 얘가 현재라면 1년 전 과거 사례는 이때쯤 되겠네요.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 요즘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자,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 되고 하한선이 되고 예. 얘가 자주 나와요. 다음에 시장. 자, 시장은 뭐냐? 시장은 요거 적으면 되겠네요. 상도, 하수 적어주고요. 들어보셨죠? 상도, 하수. 그러니까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로 하수. 절대 상도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다. 상도, 하수. 그러니까 상향 시장은 매도자 시장, 상도.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자 시장입니다. 상도, 하수. 상도, 하수. 확인합니다. 상도, 상향시장은 무슨 시장? 매도자 시장. 하수, 하향시장은 무슨 시장? 매수자 시장. 그러니까 일단 얘가 뭐지? 얘가 내려가잖아요. 얘가 뭐지? 하수. 얘가 뭐지? 시장? 매수자 시장. 그러면 얘는 뭡니까? 상도. 그래서 상도, 매도자 시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아시면 바로 거의 대부분 다 틀린 답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7번. 62페이지요.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 거미집은요, 최근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원래 자꾸 거미집으로 계산 문제 신경 쓴다 하게 되면 그분 아마 좀 심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건너뛸 타임이거든요. 건너뛸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 같으면 과감히 특강하면요, 저는 버리라고 합니다. 버릴 타임이거든요. 얘는요, 좀 더 기다렸다가 나올 타임이기 때문에 거미집만큼은 계산 문제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묻게 되면 이제 이론을 잘 알고 넘어간다. 거미집 이론. 하게 되면 박스 그림 있죠. 세 가지. 수렴형과 발산형과 순환형 찾았죠.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수렴형 동그라미. 수렴형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수렴형이에요. 수렴형은 수요가 완만합니다. 탄력적입니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가파라요.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얘가 바로 수렴형입니다.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이만큼 지었더니 공급이 넘치잖아요. 배추가 넘쳐요. 배추가 넘치면 배추값 폭등합니까? 폭락합니까? 폭락하죠. 이렇게. 배추가 넘쳐요. 배추값 폭락합니다. 폭락하면 농민들이 농사 헛지었잖아요. 다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농사를 이렇게 적게 짓지. 적게 지어요. 적게 지으면 배추가 빚감치 오고 공급이 부족해요. 풍기현상. 배추가 부족해요. 배추가 부족하면 다음에는 배추가 오른다 내린다. 또 폭등 올라갑니다. 배추가 올라가면 또 떠나갔던 게도 대거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또 농사를 많이 짓고 가격은 떨어지고 뱅글뱅글 돌잖아요. 돌면서 균형점에 수렴하더라. 예. 그런 게 나시죠? 이때 자,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금기가기에 의존합니다. 공급은요, 전기가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중요해요. 얘가 무슨 말이냐? 자, 수요하니까 배추 농사를 많이 지어서 폭락하잖아요. 배추가 폭락할 때 여러분은 수요자잖아. 폭락할 때 배추를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쌀 때. 쌀 때 많이 먹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저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공급은 아니다. 자, 원래 배추가 폭락하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농사 포기합니까? 내년 농사를 포기합니까? 내년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농사는 언제 가격이지? 1년 전 가격입니다. 이때 공급은 언제 가격이지? 1년 전 가격입니다. 농사 전에서 1년씩 걸리거든요.
두 번째, 안정조건입니다. 자, 안정조건이 바로 이거잖아요. 수렴형. 균형에 수렴하더라.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요 전제를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어떻게 암기했더라?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수탄은 물에 젖은 연탄이고 공탄은 다 떼운 연탄입니다. 어느 게 더 크고 무겁다? 수탄이 크고 무겁잖아요. 이렇게 암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숫자를 물어요. 우리 시험은 문장도 묻지만은요, 자, 수탄이 1.5다. 공탄이 0.8이다. 되시겠죠? 그러면 수탄이 공탄보다 크잖아.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거꾸로 수탄이 0.5가 되고요. 공탄이 1.2다. 그럼 공탄이 크잖아요. 거꾸로 무슨 형? 발산형. 똑같아요. 얘가 1.2가 되고 1.2가 된다. 똑같으면 뭐가 되지? 순환형. 예. 그래서 숫자를 잘 집어넣어요. 기분 좋은 문제가 돼요. 다시. 자,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자, 수기, 수요 기울기입니다. 공기, 공급 기울기. 얘는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수탄이 크다면 암기됐으면 거꾸로 뭐 공기가 더 크다. 유혈점은 이때 기울기는 반드시, 기울기는요, 항상 절대값을 따진다. 부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이제 바로 문제 봅니다. 문제. 자, 문제 보고 실게요. 문제. 오늘 유형별 출제 포인트 지문 봅니다. 4번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 총 몇 개입니까? 9개죠. 9개 중에 한 개만 빼고요. 한 개만 빼고 8개가 전부 다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 여러분들은 자꾸 기출문장을 익히고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1번. 정점에서 저점까지는요. 10번 봅니다. 수축을 말해요. 확장을 말합니까? 정점에서 저점이니까 뭘 말하지? 수축이죠. 자, 그래서 수축은 길다, 짧다? 짧아요. 반면에 저점에서 정점은 회복 국면이죠. 회복은 길다, 장기간에 걸친다,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기출문장. 2번. 2번도 기출문장이네요. 부동산 경기는 주상공 경기를 말한다. 맞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상업용 경기가 틀렸지. 주거용. 예. 주거용 건축 경기가 가장 중심이다. 그래서 주거용 경기죠. 주거용 경기도 주거용 건축 경기가 가장 중심이 된다. X. 3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대책으로 경기가 하락했대. 자, 이는 비선언적 경기 변동 맞습니까? 맞죠? 부동산 대책은 갑자기 발표하니까 비순환적인데 다른 말로 무작위적 변동이죠. 무작위적 변동.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이죠. 우발적 변동. 맞습니다. 또 계속해서 방학 때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계절적 변동이다. OX. 맞죠? 모두 맞습니다. O입니다. 4번요. 빈출이죠. 상장 국면은 거래 사례 가격은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하한선 맞네요. 하향 국면은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상한선 맞죠? 5입니다. 5번도 기출문장. 상향 국면은 경기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려고 합니까? 미루려고 합니까?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기려고 한다. 맞습니다. 매도자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니까 미루려고 한다. 맞죠? 5입니다. 6번. 6번은 뭐냐? 요거. 상도 하수. 그러면 얘는요. 얘는 뭡니까? 뭐라고 했죠? 하수.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6번. 부동산기의 후퇴 또는 뭐 하향, 후퇴 국면에서는 중개활동은 하수, 뭐죠? 매수자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한다. 바뀌었지.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하수,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X, 기출문장입니다. 7번. 하향시장은 부동산 처분보다 구입이 두드러진다. 서로 살려고 하면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상향이죠. 하향 틀렸죠. 상향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상향시장이 처분보다 구입 현상이 두드러지겠죠. X입니다. 8번, 9번 묶어주고요. 8번, 9번. 바로 거미집 모형이죠. 8번. 거미집 모형은 균형의 이동을 비교 동학적으로 설명한다. 비교 동학적은 바로 여러 해를 분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 해 분석 맞습니다. 그러면 자, 가격이 변화하면 10번 볼까요? 이거 수요는 바로 움직이고 공급은 항상 이런 시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 묻는 거네요. 따라서 자, 수요량은 즉시 변화한다. 얘가 다른 말로 금기 가격에 즉각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9번. 거미집 모형에서 수탄이 공탄보다 클 경우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수렴형 맞네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수렴형이다. 새로운 균형이다. 맞습니다. 옵니다. 자, 문제로 대체했고요. 자,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론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